자, 초혼입니다. 초혼. 초혼은 혼을 부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지붕 위에 올라가 그 사람의 옷을 뭐 세 번 흔들면서 누구누구 뭐, 혼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초혼이야. 혼을 부르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불러도 다시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죽었다고 치고 그때부터 장사를 치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상례의 절차인 오복의식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드러낸 시이다. 초는 고복의식을 민간에서 부르는 명칭으로 사람 죽으면 북쪽을 향해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세 번 불러 죽은 사람을 재생시키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한 의식이다. 누구누구 호온, 누구누구 호온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예전에 선생님도 요 관련된 글을 읽었는데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든 죽은 이를 이름을 다시 불러서 돌아오게끔. 근데 돌아오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내용 볼게요, 바로. 여기서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름이 부서질 수는 없잖아. 그리고 먼저 요걸 봐야 돼. 이름이요. 이게 어밀까 조살까? 이게 보니까 나무 아카데미 이런 데 보니까 이거를 어미라고 표현해놨더라고. 이거 본격 조사입니다. 본격 조사예요. 자료 가운데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본격 조사예요. 본격 조사. 그러니까 우리가 영탐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영탐법, 영탐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감탄사, 감탄사. 그래도 뭐가 들어가? 감탄형 어미.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본격 조사, 본격 조사. 이 시중 문제집도 애매하게 설명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감탄사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와, 이런 거. 감탄사는 알 거야. 감탄형 어미는 뭐니? 뭐뭐구나. 그지? 뭐뭐로다. 뭐뭐도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름답구나. 어? 이것도 감탄사야. 아니, 감탄형 어미입니다. 폭격수사는 신이시여 이름이여 할 때, 뭐, 승어나 철수, 야도 있지만 신이시여, 신이여 이렇게 표현되잖아. 이어는 여기서 뭐라고 보는데? 혹격조사예요. 혹격조사. 이런 혹격조사나 감탄형 어미나 감탄사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게 영탄법이에요. 영탄법. 영탄법이 굉장히 자주 나오잖아. 근데 이거를 모른 채 그냥, 대충 찍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름이여 자신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 산산이 부서진 이렇게 얘기했어. 죽었다는 얘기야. 산산이 이름이 부서졌다, 죽었다. 허공 중에 헤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흩어진 이 뜻이에요. 흩어진. 헤어지는 흩어진 이렇게 보시고, 불러도 주인 없는. 어떻게 부르는데 주인이 없어? 누구누구야? 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주인이 없어. 이건 뭐겠어요? 죽었다는 얘기죠. 이름을 불렀는데 주인이 없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고, 불렀는데 주인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래서 역설법이 표현되어 있어요. 제 역설법. 그리고 요 전체 요 세 산산이 부서진 허공 중에 헤어진 불러도 주인 없는 요 네모칸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시적 대상의 죽음입니다. 죽음. 대상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불러도 주인 없는은 역설적 표현으로 대상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름이여, 이름이여, 이름이여 할 때 이여라는 본격 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안타까운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부르다가 내가 죽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 임을 부르다가 죽을 만큼 간절함 이렇게 보는 거죠. 죽을 만큼 간절하다. 그러니까 간절히 보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름이여 이름이여 이름이여라는 요 구절이 이거를 뭐라고 보니 이거를 시여라고 보면 되겠죠. 시여 19절 이걸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다? 운율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음보가 또 보일 수 있어요. 음보. 음보가 보이는데 이거 몇 음볼까? 3번 보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이게 보통 어절 단위로 음보를 나누죠.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그래서 김소월 같은 경우는 이런 전통적 율격을 자주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통적 율격이다. 전통적 율격. 왜 여기서 3음보나 4음보 쓰잖아. 김소월의 시를 보면요. 3음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3음보. 그 3음보는 호흡의 덩어리, 소리의 발자국 이렇게 보면 되겠지. 7호조는 전통적 율격이 아니에요. 얘기했다시피 7글자, 5글자 이렇게 보잖아. 7호조 한다면. 이거는 7호조는 아니야. 근데 7글자를 나누면 3글자, 4글자 또는 4글자, 3글자겠죠. 덩어리가 세 덩어리이기 때문에 민요적 율격이지 7호조 자체가 민요적 율격이 아닙니다. 바뀌었다기보다 옛날에는 이거를 이 전통적 율격이라고 얘기했었고 지금 교과서 가운데 일부 교과서가 신사호든가 일부 교과서가 7호조가 민요조 율격이라고 가르치는데 민요조 율격이 아니에요. 민요조에 7호조가 없습니다. 또는 전통적 율격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전통적 율격에 7호조가 없어. 최남선의 경부철도가에서 처음 보입니다. 7호조는 민요조 율격이 아니라는 거. 전통적 율격이 아니라는 거. 자, 됐죠?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심중이라는 건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어떤 말이겠어? 임을 사랑한다는 말이겠죠. 임을 사랑한다는 말이 됩니다.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자,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사랑한다는 말이 되겠고, 끝끝내 마주하지 못하였다는 거는 사랑 고백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죠. 이제, 사랑했어요 라고 얘기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자, 붉은 애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자, 붉은 애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대요. 지금 시간적 배경이 언제겠어요? 저녁이겠죠. 저녁 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죽음의 이미지, 그리고 애상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지? 이게 해가 지는 무렵에 쓸쓸한 분위기가 느껴지잖아. 애상적이라는 게 슬픔을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음의 이미지. 죽음의 이미지는 왜 죽음의 이미지면 해가 떨어지잖아. 그치? 해가 떨어지죠. 어두워지고 소멸하는 느낌이 있잖아. 해가 이렇게 떠 있다가 없어지면 소멸한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죽음의 이미지랑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굳이 왜 갖고 왔냐? 슬픈, 시적 화제의 슬픈 감정을 외적인 배경으로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사슴의 무리도 슬피운다. 사슴 이의 무리, 사슴 이의 무리의 무리도 슬피운다. 그러면은 시적 화제의 감정이 지금 어떤 상황이야? 시적 대상과 시적 대상과 지금 이별한, 사별한 상황이잖아. 그럼 나는 당연히 슬픔의 감정이 있어요. 그 슬픔의 감정을 어디에다 투영하고 있는 거야? 사슴의 무리에다가 투영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슴의 무리에다가 투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을 이 사슴의 무리에 투영시켰는데 나의 감정과 화자의 감정과 사슴의 무리의 감정이 동일합니다. 슬피 운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감정이입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사슴이의 무리도 슬피운다. 그래서 화자의 슬픈 정서가 이입된 대상이 사슴이의 무리라고 보면 되겠죠? 이걸 써주세요. 화자의 슬픈 정서가 이입된 대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슴이의 무리. 사슴이의 무리. 사슴 하나만 우는 게 아니라 사슴이의 무리가 울고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요거 전체가 감정이입이고 사슴이의 무리가 객관적 상가물이라고 보셔도 돼요.
객관적 상관물은 그 대상이잖아, 그지?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그 산 위는 누가 있는 공간이야? 내가 있는 공간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있는 공간이야. 떨어져 나가 있는 산 위는 너네 송미인곡 할 때 들었을 거야. 근데 님을 보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 그쵸? 이게 산 위로 올라간다는 게 뭐냐면, 그, 내가 사랑하는 님은 옥황상제잖아. 옥황상제,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가 가까운 곳이 어디겠어? 산 위죠. 이 산 위라는 것은 저승과 가까운 수직적 공간이라고 했잖아. 저승은 하늘이라고 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그 님과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거리다. 저승과 가까운 수직적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화자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부분이죠.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입니다. 서러운 거야. 너무 서러운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불러, 불러. 그 사람은 부릅니다. 근데 하늘과 땅 사이라는 건 이승과 저승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라는 시구절, 시행 자체를 반복함으로써 반복을 통해 슬픔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죠?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다라는 거는 이승과 저승 사이의 거리감.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된다는 것은 극한의 슬픔을 얘기하는 거야. 극한의 슬픔, 한이죠. 극한의 슬픔으로 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극한의 슬픔으로 돌이 된 거예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르며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지금 이름을 부르다가 뭐가 되겠다는 얘기야? 이름을 부르다 돌이 되겠다. 돌이 되겠다는 말을 통해 그리움, 슬픔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넘겨서요. 이것도 다 보시긴 보셔야 됩니다. 상위의 공간적 특징이 지상에서 하늘에 가장 근접한 수직적 공간이다. 이 비슷한 게 나오는 게 송미인곡이라고 했어요. 그지? 산에 올라가서 님을 보려고 하는데, 뭐 때문에? 구름 안개 때문에, 그치? 기억하는구나. 구름 안개 때문에 님을 확인을 못 하잖아. 그쵸? 확인 못 한다는 게 이제 가까이에서 근처에 가가지고 님을 느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화자가 죽은 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저승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을 시도한다. 그러니까 저승이 하늘이라면 산에 올라가서 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산 위에서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초원에 드러난 뭐 고복 의식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하죠. 그리고 초원에 드러난 전통적 율격 삼문보라고 얘기했는데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여기 삼문보 전통적 소재로 뭐 초원의식, 망부석설화 이렇게 얘기했고 전통적 정서가 슬픔, 한의 정서 이게 전통적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던 정서죠. 한의 정서. 한이라는 게 뭐냐면 한이 뭐니? 한이 뭐야? 한스럽다 할 때. 원망, 그래도 봐도 돼. 응축된 감정의 덩어리라고 봅니다. 응축된 감정의 덩어리. 안 좋은 감정들이 계속 쌓이잖아.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해 정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어, 가정 형편 때문에 못 갔어.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버지 엄마 얘기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그 교육이 한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빌드업 하시잖아. 이제 한이라는 게 계속 생각나잖아. 못했기 때문에.
응어리진 감정의 덩어리를 한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봐라. 여러분들 남학생들은 알겠지만 첫사랑에 성공을 하면 그립지 않습니다. 첫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여인이 계속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사랑이 좀 다르죠. 어, 여성은 이제 남자 만날 때마다 이만큼의 사랑이 있다면은 이만큼을 다 줘요. 근데 남자는 첫사랑을 이만큼을 주잖아.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이만큼만 주는 거야. 계속 이만큼만 줘. 물론 이제 나중에 달라지지. 겁나 예쁘다. 그러면 달라지겠지. 자, 어찌됐든 여기까지 하고.